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날갯짓을 멈추고 쉬어갈 만큼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시사철 짙은 안개가 머무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험한 산세에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순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산허리를 휘감고 도는 구름은 마치 마을을 보호하는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해가 중천에 떠도 숲속 깊은 곳은 어둑어둑하여 신령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지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와 마을 아이들은 해가 지면 감히 문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늙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명당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김진사댁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의 소슬대문은 어찌나 높고 웅장한지 마을 입구에서도 보일 정도였으며 담장 너머로는 사철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집안의 풍경을 쉽게 짐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진사는 학식이 높고 점잖은 성품을 지닌 선비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나 그의 집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묘하고 서늘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집의 안주인인 연화 부인이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화 부인은 그 출신이나 가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김진사가 젊은 시절 산을 유람하다가 연을 맺어 데려온 여인이라고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빚어놓은 백자처럼 희고 고운 피부를 지녔으며 눈매가 가늘고 길어 한번 쳐다보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채 마루에 앉아 조용히 술을 놓거나 차를 마실 때면 주변의 공기마저 차분하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 부인의 미모를 부러워하면서도 그녀 곁에 다가서면 한여름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운을 느낀다며 어려워하곤 했습니다. 김진사댁의 살림은 연화 부인의 손끝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돌아갔는데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넘쳐났고 장독대에는 윤기 흐르는 장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 부인이 큰 소리를 내어 꾸짖는 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 하나에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걸을 때조차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어느새 등 뒤에 와서 있을 때면 하녀들이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로 아랫사람들을 대했고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김진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고요하던 김진사 댁의 어느 해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손이 귀한 김진사 댁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던 문중 어른들의 권유로 김진사가 뒤늦게 젊은 첩을 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첩의 이름은 옥분이었는데 그녀는 읍내 장터에서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옥분은 복숭아꽃처럼 붉은 뺨과 생기 넘치는 눈망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에는 남다른 욕심과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꽃가마를 타고 김진사댁 대문을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옥분의 화사한 자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분이 처음 안채에 들어와 연하 부인에게 인사를 올리던 날의 풍경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계절이 마주한 듯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는 옥분은 뜨거운 여름의 태양과 같았고
무명천처럼 수수한 옷차림에 가만히 앉아 인사를 받는 연화 부인은 차가운 겨울의 달빛과 같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옥분의 화려한 미모와 젊음을 보고도 동요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랫목을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연화 부인의 그 차분하고 서늘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기가 눌리는 듯했으나 이내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젊음을 무기로 이 집안을 장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의 애교와 젊음에 빠져 한동안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는 발길이 잦아졌고 집안에는 옥분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활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옥분은 김진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비싼 장신구와 옷감을 요구했고 김진사는 늦게 얻은 젊은 첩이 마냥 귀여워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욕심은 단순히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김진사의 귀에 대고 안주인인 연화 부인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속삭이며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다는 야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옥분을 귀여워하면서도 집안의 모든 실권과 열쇠 꾸러미는 여전히 연화 부인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옥분이 교태를 부려도 집안의 제사나 손님 접대,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일들은 오직 연화 부인의 결정에 따랐던 것입니다. 옥분은 자신이 아무리 김진사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연화 부인이 존재하는 한 자신은 그저 첩일 뿐이라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인들조차 옥분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척했지만 돌아서면 연화 부인의 말 한마디를 하늘처럼 받들며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옥분의 마음속에는 질투라는 이름의 독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안채마루에 앉아 하인들을 지휘하는 연화 부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옥분은 그것조차 기이하고 얄미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기 마련이거늘 연화 부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자신의 젊음이 언젠가 시들 것을 두려워하며 지금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전에 연화 부인을 밀어내고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김진사 댁의 웅장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 그리고 곳간에 쌓인 재물들이 모두 자신의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이며 어떻게 하면 저 차갑고 빈틈없는 연화 부인을 실수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김진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화 부인의 실수를 기다리거나 작은 이간질을 하는 정도였지만 연화 부인이 워낙 빈틈을 보이지 않자 옥분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사악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다가오자 김진사 댁의 정원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연화 부인의 방 근처는 이상하리만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김진사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주 안채를 찾곤 했습니다. 옥분은 김진사가 자신의 방보다 연화 부인의 서늘한 방을 더 편안해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할 때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연화 부인의 모습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옥분은 점차 대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에게 괜한 트집을 잡아 소란을 피우거나 연화 부인이 아끼는 화초를 몰래 꺾어버리는 등 심술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연화 부인은
옥분의 유치한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날이 더워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는 법이지라며 너그럽게 넘어가 줄 뿐이었습니다. 연하 부인의 이러한 태도는 옥분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른이 철없는 아이를 보듯 하는 그 눈빛이 옥분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단순한 괴롭힘으로는 연하 부인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더 깊고 어두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김진사 댁 담장 너머로 푸른 불빛이 보이거나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터가 센 김진사 댁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옥분만이 그 소문을 이용해 연하 부인을 모함할 구실을 찾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에게 형님 연하 부인이 들어오신 후로 집안의 음기가 너무 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은근슬쩍 말을 흘렸지만 김진사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일축할 뿐이었습니다. 옥분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 아이를 시켜 읍내 약재상이나 용한 무당을 찾아보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연하 부인을 병들게 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비방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태세였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처음에 들어올 때의 생기발랄함을 잃고 점점 도끼를 품은 뱀의 눈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진사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양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본색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루는 옥분이 안채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연하 부인이 직접 다리는 약탕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기력을 보하기 위해 매일 새벽 연하 부인이 정성껏 다리는 보약이었는데 옥분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약에 무언가를 탄다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부엌에는 늘 지켜보는 눈이 많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입술을 깨물며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머릿속에는 독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하 부인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옥분은 마루에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처마 끝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욕망은 더욱 뚜렷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안방, 자신이 쥐고 싶은 곳간 열쇠, 그리고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황홀감에 젖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의 덤불 속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나와 빗물을 마시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그 뱀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고 곧이어 무릎을 탁 치며 사악한 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저 여자를 없앨 방법이 있어. 옥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뱀을 이용한다면 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자신의 패물함에서 가장 값비싼 놀이개를 꺼내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읍내의 심부름꾼을 은밀히 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뱀이 아니라 한 번 물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옥분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진사 댁의 밤은 깊어만 가고 옥분의 방에서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날짜를 계산하고 연화 부인의 동선을 파악하며
거사를 치를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연하 부인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 하인들이 물러가는 시각, 김진사가 사랑채에 머무는 날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그녀는 완벽한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옥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연하 부인이 사라진 후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달콤한 상상에 취해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채 깊은 곳에 있는 연하 부인은 옥분의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살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들지 않고 창호지 문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서늘한 바람이 맴돌았고 가끔씩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가늘게 수축되었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옥분이 꾸미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다가오는 위협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김진사 댁을 둘러싼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욕망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지, 그리고 이 오래된 기와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 내리는 빗소리만이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듯 처마 끝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연하 부인은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다음날 아침 일찍 심부름꾼을 시켜 은밀한 물건을 구해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심부름꾼은 그녀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반드시 가장 독한 놈으로 구해와야 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옥분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평화롭던 김진사 댁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불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개 낀 산골 마을의 고요함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과 공포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을 감싸던 안개가 유난히 짙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날 해질녘이었습니다. 옥분이 은밀히 불렀던 심부름꾼이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와 그녀가 기다리던 물건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투박한 검은 항아리였는데 뚜껑이 단단히 봉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스스스 소리를 내며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부름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돈주머니를 받아 챙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고 자신의 방 깊숙한 벽장 속에 숨겼습니다. 항아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옥분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든 것은 7.4라고 불리는 맹독을 가진 뱀으로 한 번 물리면 7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숨이 끊어진다는 무시무시한 독사였습니다. 옥분은 벽장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는데 이제 정말로 연화 부인을 없앨 수 있는 무기가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이미 연화 부인이 뱀에 물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리며 자신이 안방마님이 되어 호령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려 한다는 죄책감보다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
자신의 악행이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분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김진사가 사랑채에 들면 쪼르르 달려가 교태를 부리며 붙어 있으려 했으나 꾀병을 핑계로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벽장 속에 숨겨둔 항아리가 혹시 소리를 내지 않을까, 누군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감시했습니다. 하녀들이 방 청소를 하러 들어오려 하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고 밥상도 방 안으로 들여오게 하여 혼자 먹었습니다. 하인들은 옥분의 갑작스러운 히스테리에 혀를 찼지만 그녀가 김진사의 총애를 받고 있기에 감히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옥분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듯 점점 무겁고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마당의 나무들이 이유 없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으며 밤이면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을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진사댁 작은 마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더라느니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온 것 같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진사는 옥분이 몸이 좋지 않아 예민해진 것이라 믿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좋은 약재와 음식을 구해다 줄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대대로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온나이 지긋한 늙은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여 집안 구석구석 모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이 들어온 날부터 그녀의 욕심 어린 눈빛을 경계해 왔는데 최근 들어 옥분의 방 주변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와 살기를 감지하고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늙은 하녀는 밤늦게 옥분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옥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무언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늙은 하녀는 마당을 쓸다가 옥분이 벽장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문틈으로 엿보게 되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서려 있었고 그녀가 벽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보물을 대하는 듯 하면서도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결에는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옥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마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옥분은 갑작스러운 노파의 방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장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내 방을 기웃거리다니.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짐짓 화난 척 소리쳤습니다. 늙은 하녀는 옥분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주제넘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이 집안은 터가 세고 신령님이 굽어 살피는 곳이라 사람의 삿된 욕심이나 악한 마음이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노파의 말은 느릿했지만 뼈가 있는 경고였습니다. 옥분은 노파의 말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설교라도 하려는 게냐. 늙어서 노망이 등계로구나. 옥분은 애써 코웃음을 치며 노파를 무시하려 했지만 노파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옥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안주인 마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헤아려 들면 그 화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땅 밑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오래된 경험에서 우러나온 불길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닥치지 못해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옥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찻잔을 집어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찻잔이 문지방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서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늙은 하녀는 깨진 찻잔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씀이 듣기 싫으시다면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밤길 조심하시고 마음속에 뱀을 키우지 마십시오. 노파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옥부는 노파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마음속에 뱀을 키우지 말라는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파가 물러간 뒤에도 옥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누군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장을 열고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면 가장 먼저 저 늙은이부터 내쫓아버릴 거야. 옥분의 눈에는 다시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맞춰 오늘 밤이야말로 거사를 치르기에 가장 완벽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고 모든 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테니까요. 한편 안채의 연화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고요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놓는 수는 화려한 모란 꽃이었는데 붉은 실이 흰천 위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꽃잎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밖에서 들려온 옥분의 고함과 깨지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을 쥔 손길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안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과 옥분의 살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놓인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거렸고 그녀의 그림자는 벽에 비쳐 기이할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옥부는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저녁상을 물리쳤습니다. 김진사가 걱정되어 방을 찾았을 때 옥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를 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몸살 기운이 심하여 혼자 쉬고 싶습니다. 사랑채에 가 계시면 내일 아침 말끔한 모습으로 문 안 올리겠습니다. 옥분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김진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어주곤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진사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옥부는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번개가 번갈아치며 하늘을 찢어 놓을 듯 포효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김진사댁 사랑채와 안채의 희미한 불빛만이 비바람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은 뒤 벽장 속의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 안의 뱀도 밖의 날씨를 감지했는지 더욱 거칠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옥분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지만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번개가 칠 때마다 마당의 나무들이 괴물 같은 형상으로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옥부는 숨을 죽이고
한 발 한 발 안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멈출 듯 놀라 멈춰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하여 작은 소음들은 묻혔지만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안채 연화 부인의 방 앞까지 가는 길은 평소라면 금방이었을 거리였지만 그날 밤 옥분에게는 천리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연화 부인의 방문 앞에 다다르자 옥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희미한 코골이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연화 부인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와 구역질이 날 뻔했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꾹 참아냈습니다. 이제 이 뱀을 문틈으로 밀어 넣기만 하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이 집의 안주인은 자신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문풍지에 미리 뚫어놓은 작은 구멍으로 뱀의 머리를 들이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늙은 하녀가 했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집안에는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기운이 있으니 옥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미신일 뿐이야. 늙은이의 헛소리에 휘둘릴 순 없어. 그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항아리를 기울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항아리 입구에서 스르르 빠져나와 문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뱀은 마치 제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뱀이 완전히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옥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든 척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들려와야 할 비명소리 대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뱀들이 한꺼번에 참찬거리는 듯한 혹은 거대한 짐승이 낮게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가 빗물에 젖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했을 텐데 연화 부인의 방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은 폭풍우 속의 고요함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옥부는 호기심과 두려움에 이끌려 다시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눈으로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공포를 잠시나마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문구멍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방바닥에는 그녀가 풀어놓은 독사가 있었지만 그 뱀은 공격 태세를 갖추기는커녕 바닥에 납작 엎드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연화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꼿꼿하게 앉아 뱀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촛불 그림자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그림자는 거대한 뱀이 해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림자의 머리 부분이 서서히 들어 올려지며 옥분이 들여다보고 있는 문구멍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 했습니다. 옥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대섰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연하 부인의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조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깨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풀어놓은 뱀보다 더 무섭고 거대한 존재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가 딱딱 부딪히며 제어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옥부는 젖은 마루를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옥부는 귀를 막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방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풀어놓은 독은 이제 방향을 바꿔 그녀 자신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김진사 댁의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옥분이 자신의 방에 도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장 위에서, 마루 밑에서, 그리고 벽장 속에서 스스스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뱀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뱀들이 집을 에워싸고 조여오는 소리였습니다. 늙은 하녀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뱀을 키우지 마십시오. 옥분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옥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방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단순히 빗소리나 바람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젖은 낙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으며 때로는 마른 장작이 눌려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섞여들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져 마치 이불 속 바로 옆에서 들리는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이대로 영원히 눈을 감고 있고 싶은 도피 심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굳게 걸어 잠근 방문 밖에서 무언가 톡톡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라기보다는 딱딱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옥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 쪽을 응시했는데 문풍지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가 기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엉켜있는 형상이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밧줄처럼 문틀을 타고 오르내리며 방 안으로 들어올 틈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면서 비릿한 흙내와 짐승의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옥부는 본능적으로 방 안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음을 직감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구석의 쥐구멍이나 벽에 갈라진 틈새로 무엇인가가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황급히 촛불을 켜려 부싯돌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초에 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방 안의 풍경은 옥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벽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수많은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옥분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연하 부인의 방에 풀었던 그 맹독을 가진 7.4가 어느새 옥분의 방문지방을 넘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은 옥분을 공격하려는 기색이 아니라 마치 죄인을 감시하는 간수처럼 방 한가운데서 멜리를 틀고 옥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의 뒤를 이어 크고 작은 뱀들이 끊임없이 문틈과 천장 석가래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검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옥분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의 벽에서도 차가운 비늘의 감촉이 느껴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안채 건너편. 연화 부인의 방은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옥분이 뱀을 풀어놓았던 그 방 안에서 연화 부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수십 마리의 백사들이 그녀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옥분이 보낸 독사를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어 돌려보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으며 천년을 묵은 영물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자 산과들을 뒤덮고 있던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 같은 안광들이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산의 주인인 연화 부인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여든 산짐승들과 뱀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은 이제 단순한 기와집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령스러운 존재들의 집회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생명을 경시한 옥분의 오만함을 단죄하기 위해 밤에 군대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김진사는 이 엄청난 소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화 부인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 끔찍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랑채 주변에 결계를 치듯 깊은 수면의 향을 피워두었습니다. 김진사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꽃밭의 울타리 너머 현실에서는 수만 마리의 뱀들이 집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자만이 이 공포의 밤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녀는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목줄을 돌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가득 메운 뱀들의 기척을 느끼며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하녀들이 무서움에 떨며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지금 나가면 죽는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이것은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노파의 단호한 목소리의 하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구석에 모여 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안채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부디 안주인 마님의 노여움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옥분의 방은 이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뱀들로 가득 찼습니다. 푸른 뱀, 검은 뱀, 붉은 점이 박힌 뱀 등 온갖 종류의 뱀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 옥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방구석의 장롱 위로 기어 올라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뱀들은 장롱다리를 타고 스르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촛대를 휘두르며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뱀들은 그녀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혀를 날름거릴 뿐이었습니다. 뱀들의 눈은 모두 한 곳, 옥분에 흔들리는 동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돈을 주고 샀던 그 독사가 장롱 맨 앞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뱀은 마치 옥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을 벌려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뱀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이 수많은 뱀들에게 둘러싸여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연화 부인의 서늘한 미소와 노파의 경고가 뒤섞여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연화 부인은 안채 마루로 나와 옥분의 방 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목마다 바닥을 가득 메웠던 뱀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뱀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여왕에게 경의를 표했고 연화 부인은 그 사열을 받으며 우아하고 기품 있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빗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깨끗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그녀를 피해 내리는 듯했고 천둥 소리마저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옥부는 장롱 위에서 문 밖에 기척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우던 뱀들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일제히 문 쪽을 향해 머리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뱀들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본능적으로 연화 부인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뱀에게 물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 밖에 서 있는 존재에 대한 공포가 옥분의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없었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문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가 보낸 손님은 잘 받았다. 문 밖에서 연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옥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옥분은 대답할 힘도 없이 입만 뻥긋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접할 예의를 갖추지 못했구나. 내 너에게 예법을 가르쳐 주러 왔다. 연화 부인의 말 끝에 문고리가 스스로 돌아가며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옥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바람이나 비가 아니었습니다. 연화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화 부인은 뱀들의 융단을 밟고 옥분이 올라가 있는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동자는 옥분이 문구멍으로 보았던 그 파충류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거대하게 솟아올라 옥분을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옥분은 공포에 질려 실금하며 살려주세요.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가소롭다는 듯 옥분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네가 그 독사를 내 방에 넣을 때 너는 나의 생명을 생각했더냐. 연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굵게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민 네가 감히 목숨을 구걸하다니. 연화 부인이 손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 있던 수천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개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롱 위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뱀들은 장롱을 타고 올라와 옥분의 발목과 다리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발버둥을 쳤지만 뱀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수십 마리의 뱀이 몸을 조여오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뱀들은 옥분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옥분을 꼼짝 못하게 포박하여 연화 부인 앞에 무릎 꿇리려는 듯 했습니다. 옥분은 장롱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즉시 수많은 뱀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휘감아 그녀를 강제로 연화 부인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옥부는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화 부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옥분의 턱 밑을 받치고 있던 뱀 한 마리가 고개를 쳐들게 만들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눈으로 연화 부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연화 부인의 뒤로는 거대한 구렁이의 환영이 아른거리고 있었고 그 환영은 옥분을 당장이라도 한 입에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기운을 받고 천년을 살아온 몸이다. 내까짓 욕심 많은 계집 하나가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연화 부인은 옥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안의 닭들이 탈을 치며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뱀들이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연화 부인의 눈빛 한 번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한 짓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할 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화 부인은 옥분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옥분을 감고 있던 뱀들이 더욱 강하게 그녀를 조여왔고 옥분은 고통과 공포에 못 이겨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연화 부인은 쓰러진 옥분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뱀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뱀들은 옥분의 몸을 칭칭 감은 채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몸이 마룻바닥을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 부인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뱀들이 길을 열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지만 김진사 댁을 감싼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들려온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김진사 댁 쪽에서 보인 푸른 불빛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문 밖을 기웃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마을 어르신들은 날이 밝는 대로 김진사 댁을 찾아가 보아야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담장 안에서 벌어진 공포스러운 밤의 진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안채 마루에 서서 흐릿하게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눈 속에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과 섞여 살며 인간의 정을 나누고 싶었으나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평화를 깨뜨린 것에 대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안을 지키려 했고 이제 그 결단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온다면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랑했던 첩이 뱀들에게 끌려가고 존경했던 아내가 뱀들을 부리는 요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연화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오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김진사 댁의 길고 긴 밤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시련은 해가 뜬 뒤에야 비로소 시작될 운명이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아 집안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축축하고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똑똑 하며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밤새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려왔습니다. 마당의 흙은 간밤의 빗줄기에 쓸려 내려가 울퉁불퉁해졌고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긴 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랑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김진사는 뻐근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비볐습니다. 평소라면 닭 울음소리에 맞춰 일어났을 터인데 이상하게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멍하여 평소보다 늦게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는데 코끝을 스치는 공기에서 비냄새와 섞인 비릿한 짐승의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허, 간밤에 비가 많이 오더니 흙냄새가 유독 심하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기지개를 켰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세수할 물을 가져오라 시키려 했으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서두를 하인들이 보이지 않자 그는 의아한 마음에 직접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넘어가는 중문을 지날 때 그는 바닥에 떨어진 기이한 비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의 비늘이라기엔 너무 크고 단단했으며 햇빛을 받아 오색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고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채 마당에 들어선 김진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옥분이 속옷 차림으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마리의 뱀들이 캄리를 틀고 그녀를 포위한 채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안방의 방문이 열리며 연화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했으나 피곤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맑고 투명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루 끝에 서자 옥분을 둘러싸고 있던 뱀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뱀들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옥분이 저토록 처참한 몰골로 뱀들에게 갇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저 뱀들은 다 무엇이며 옥분이는 왜 저러고 있는 것이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김진사를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놀라지 마십시오. 이 미물들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스스로의 삿된 욕심이 불러온 화를 입고 있는 중이지요. 연화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은 김진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하녀를 시켜 옥분의 방에서 찾아낸 검은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 앞에 항아리를 툭 던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죽은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분이가 어젯밤 제 방에 밀어넣은 7.4라는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나으리가 아끼시던 저 여인이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저를 죽이려 독사를 풀었습니다. 연화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김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진사는 죽은 독사와 넋이 나간 옥분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옥분의 그 순진해 보이던 얼굴 뒤에 그토록 끔찍한 사리가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옥분아. 네가 정말 형님을 해하려 했단 말이냐. 김진사가 옥분에게 소리쳐 물었지만 옥분은 김진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뱀이 온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공포에 잠식되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때 집안의 늙은 하녀가 울먹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마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작은 마님의 행동이 수상하여 몇 번이나 말렸으나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 항아리를 몰래 들여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노파의 증언이 더해지자 김진사는 더 이상 옥분을 변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첩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욕심이 이 사단을 부른 것은 아닌지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하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옥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맑은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이곳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이 산의 모든 생명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자 마당에 있던 뱀들이 일제히 팩팩거리는 소리를 내며 옥분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옥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으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살인미수를 저지른 저 여인을 관아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내치시겠습니까? 연하 부인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아에 넘겨 집안의 추문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기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치시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게 하시오.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뱀들은 옥분을 향한 포위망을 풀고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뱀들이 물러나며 만든 길은 대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하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여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건장한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옥분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옥분은 끌려가면서도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저 여자도 뱀이야 구렁이라고 다들 속고 있어. 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미쳐버린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뱀들도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들은 마루 밑으로, 어떤 놈들은 담장 너머 숲으로, 또 어떤 놈들은 장독대 뒤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텅 비었고 오직 진흙 바닥에 남은 뱀들이 지나간 자국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안개가 걷히자 집안에는 다시금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다기보다는 서늘한 심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옥분이 끌려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저토록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하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하인들에게 마당을 치우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문득 그녀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옥분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경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그녀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악을 물리친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내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소. 나를 용서하시오. 김진사는 연화 부인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연화 부인은 그런 남편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으리,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연하 부인의 용서에 김진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덮어주고 집안의 위기를 막아낸 아내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내외의 모습을 훔쳐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을 뒤덮었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늙은 하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떠놓고 부뚜막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갔으니 이제 땅이 굳어질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하인들은 마당에 널려있던 진흙과 뱀의 비늘들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도 멀리 산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옥분이 머물던 방은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옥분의 흔적은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집안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미쳐서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지만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해질 무렵 김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시들하던 나무들이 비를 맞고 다시 생생하게 살아난 듯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옥분의 젊음과 아름다움도 한순간의 욕망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그는 이제야말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안채에 있는 연하 부인을 평생 귀하게 여기며 살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연하 부인은 안방에서 조용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 검고 깊은 사람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뱀들을 돌려보내느라 소진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편이 눈치챘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가 그것을 묵인하고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덮어두고 지켜주는 것. 그것 또한 부부의 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의 냄새였지만 폭풍우를 겪고 난 뒤라 그런지 더욱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고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안채로 건너가 연하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상은 유난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려. 김진사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하자 연하 부인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그럴 것입니다.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교환 속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과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약속들이 그 식탁 위를
은은하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부엉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어제의 불길한 울음소리와는 달리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안개는 걷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김진사 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남기고 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고 이 기와집의 전설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김진사와 연하 부인은 이제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남은 생을 함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고 김진사 댁의 대문은 굳게 닫혀 세상의 소란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거센 비바람과 기이한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김진사 댁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밤새 젖어있던 기와 지붕은 따스한 햇볕을 받아 은은한 김을 피어 올리며 말라갔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 고여있던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고 흙탕물이 튀었던 담벼락은 하인들의 부지런한 손길로 말끔하게 씻겨나가 본래의 하얀 빛깔을 되찾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비릿한 뱀의 냄새와 음습한 기운은 아침 일찍 연하 부인이 피운 그윽한 향냄새에 덮여 사라졌고 대신 은은한 국화 향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지난밤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던 위기를 아내의 지혜와 신비한 능력으로 넘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깊은 반성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는 대신 멀리 보이는 푸른 산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고 자신의 아내 연하 부인 또한 저 산처럼 변함없이 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울렸습니다. 안채에서는 연하 부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옥분이 머물며 어지럽혔던 질서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인들의 움직임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늙은 하녀는 마당을 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이제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어.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근심이 사라지고 깊게 패였던 주름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담장 밑의 귀뚜라미들은 밤마다 맑은 소리로 노래하며 다가오는 가을을 재촉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논과 밭은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어 황금빛 벼 이삭이 물결치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어 농사가 잘 되는 것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실제로 김진사 댁 주변에서는 쥐나 해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밤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수꾼들 덕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예전처럼 읍내를 출입하거나 거칠애에 신경 쓰는 일을 줄이고 집안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하고 농사일을 살피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도 해가 질 무렵이면 안채로 건너와 연하 부인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하루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옥분의 화려한 미모에 잠시 눈이 멀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질 만큼
연화 부인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씨는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잘 익은 차와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끈끈한 신뢰가 쌓여갔고 부부의 정은 늦가을의 단풍처럼 붉고 진하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연화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지는 않소. 연화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으리, 흐르는 물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에 담아두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눌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넓은 강물처럼 김진사의 미안함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며 남은 생은 오직 부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밖은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김진사 댁 안방은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겨울밤. 김진사 댁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단절된 채 그들만의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연화 부인은 김진사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장 김치와 고소한 나물 반찬들이 상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값비싼 요리는 아니었지만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밥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수저를 들며 감탄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향긋한 냉이국이라니. 부인의 솜씨는 당해낼 재간이 없구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국물을 떠먹는 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채우며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니 내년에는 더욱 큰 풍년이 들겠습니다. 연화 부인이 말하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렇소. 눈은 하늘이 내려주는 이불이라 하지 않소. 우리 집안도 지난 시련을 덮고 새롭게 피어날 것이오. 그들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 있었던 자리는 이미 완전히 지워져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완벽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인들이 숭늉을 내어왔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숭늉을 마시며 김진사는 노곤해지는 몸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마당은 온통 은색의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요. 저 눈 속에 묻힌 세상이 이토록 고요하니 내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것 같소. 김진사의 말에 연화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화로의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김진사 댁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늙은 하녀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하인들도 따뜻한 행랑채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에는 가끔씩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
적막강산 속에 눈 내리는 소리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화 부인이 머무는 안방에는 은은한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 누워 옆에 누운 연화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금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마저도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 고맙소. 부족한 나를 믿고 기다려주어 정말 고맙소.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 부인은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한 곳을 바라보며 늙어가는 것이 순리이지요. 앞으로도 비바람이 불 날이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결에 김진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색찬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 연화 부인이 앉아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나무를 휘감고 있었는데 그 뱀의 눈빛은 무섭기는커녕 인자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꿈속의 김진사는 두려움 없이 그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 연화 부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안전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마당을 내다보며 김진사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집 앞 눈을 쓸게 하고 동네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저댁은 겨울에도 봄날처럼 따뜻해 보인다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진사 댁의 평화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고 그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그 담장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연화 부인의 신비한 힘은 이제 집안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진사와 연화 부인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했습니다. 김진사는 벼슬길에 다시 나가기보다는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았고 연화 부인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도우며 덕망 높은 안주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록 자식은 없었으나 집안에는 늘 제자들이 끊이지 않아 웃음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백년해로의 집이라 불렀고 그 집에 사는 부부는 신선과 선녀가 내려와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먼 훗날 김진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 연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화 부인 또한 자취를 감추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산신이 되어 김진사의 곁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김진사 댁 뒷산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집을 내려다본다는 전설이 생겨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산골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고 분수를 지키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항상 따뜻한 아랫목과 구수한 숭늉 한 그릇이 생각나는 평화로움이 묻어납니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은 세월의 이끼가 끼어 더욱 고풍스럽게 변해갔지만 그 안에 깃든 따뜻한 전설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달빛만이 고요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김진사 댁의 따뜻한 온돌방 같은 포근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은 저 문 밖의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연하 부인이 지켜주는 그 집처럼 여러분의 밤도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그만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